택배 왔어요. 홍 기자, 이거 어떤 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난 실제 인질극입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한 2시간 안에 1억 원을 준비해라. 이렇게 전화가 어머니가 온 겁니다. 신고해서 잡으러 가더니 실제 상황이었고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6일에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택배 기사인 척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살펴봤더니 피해자인 초등학생 남성을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초인종을 눌러서 택배 왔다고 한 다음에 좀 의심을 풀고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들어가서 아이를 결박했습니다. 테이프로 몸을 묶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신고 전화가 이제 가족들이 바로 신고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해자인 남성은 40분 정도 집에 머무르다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훔쳤고요. 그렇지만 경찰은 CCTV로 추적해서 4시간 만에 붙잡았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자, 10만 원을 훔친다. 아이고 참. 저는 진짜 이거 뉴스를 보고서 그 경찰에 신고한 부모님들의 그 선택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신고자가 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인질극의 통화를 받는 도중에 옆에서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대신 걸어준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추적을 했고 붙잡고 보니까 계획 범죄의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범행은 아니었고요. 그 가해 남성이 집에 나올 때부터 가방 안에 테이프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 내용들 살펴보니까 좀 갖가지 물건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갑이나 뭐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나왔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갑자기 한 아이가 목격이 돼서 갔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는데 범행 대상은 그날 물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실제로 묶은 다음에 곧바로 전화시킬 정도로 좀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뭐 딱 봐도 계획 범죄네요. 네, 특히 지금 도주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서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게 범죄자들의 수법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많은 걸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CCTV 추적에 가장 먼저 이 첫 번째가 옷을 갈아입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건물에 들어가서 장시간 머물렀다 나온다든지 약간 이렇게 세탁을 하는군요. 네, CCTV를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이런 몇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미 어떤 범행을 저지를 때 내가 체포되지 않기 위한 준비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 잡히잖아요. 아니 어차피 결국은 이제 CCTV 추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전처럼 뭐 눈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그 과학적인 이런 그 특징들 또 키의 어떤 이 다른 사물들 간의 키를 재어가지고 유사한 사람 쫓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추적하는 기법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반드시 체포가 되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왜 이런 짓을 했답니까? 일단은 피의자 진술은 생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업도 없고 지금 살기도 힘들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에이, 일단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범죄 전력 자체는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찌 보면 본인의 생활고 때문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인데 일단 어제 오후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범행 대부분을 일단 다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요즘에 말이죠.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수님 택배 하시는 분들도 그냥 놓고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좀 그 초등학생들 자녀분들한테 좀 교육을 좀 시키셔야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은 열어주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택배 기사를 이 위장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회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범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 택배 기사, 단순히 택배 기사 문 열어주지 말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있을 때 다시 오세요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을 때 해결해야 돼라는 식의 전달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그 말씀이 되게 귀에 팍 와서 꽂히는데 진짜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은 뭔가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이러면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의 유괴 사건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복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초등생이 이 기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진짜 많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엄청 놀랐겠죠. 일단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제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 아이를 두고 이제 이 남성이 도망을 친 상황이라 아이는 몸에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손러비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택배 기사님도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십니까? 요즘 뭐 비대면 때문에 뭐 워낙 그냥 그 물량도 늘어가지고 진짜 고생하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진짜 괜히 불필요한 또 비난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또 걱정도 됩니다.